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기 하면 무릎 망가져. 러닝은 관절에 무리 준다고라는 말 말이에요. 심지어 주변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릎 생각해서 그냥 걷기만 해라는 조언을 듣곤 하죠. 그런데 정말일까요? 오늘은 이 논란에 대해 의학 연구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달리기와 무릎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달리기가 무릎에 나쁘다고 믿을까? 먼저 사람들이 왜 달리기가 무릎에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려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무릎에는 체중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70kg이라면 달릴 때마다 무릎은 210kg에서 280kg의 무게를 견디는 거죠. 두 번째 우려는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한 번의 달리기에서 무릎은 수천 번 굽혔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실제 부상 사례들입니다. 달리기는 무릎과 발목 관절의 부하가 가해져서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무릎 통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달리기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충격이 크다는 것이 무릎에 나쁘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할까요? 사실 의학계에서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신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 실제 러너들과 비러너들의 무릎 건강 비교 데이터, 무릎 관절염 발생률의 실제 통계, 그리고 왜 일부 사람들은 다치고 일부는 괜찮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2017년 미국 관절염 이니셔티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263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달리기 경험과 무릎 건강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달리기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릎 통증 발생률이 낮았고 방사선학적 관절염 발생률도 낮았으며 증상이 있는 무릎 관절염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달렸던 사람들이나 전혀 달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통증이 가장 적었다는 점입니다. 즉, 달리기를 많이 할수록 무릎이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전체 참가자 중 55.8%가 여성이었고 평균 나이는 64.3세, 체질량 지수는 28.5였습니다. 이 중 29.5%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달리기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현재 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무릎 통증 유병률이 33%에 불과했지만 과거에 달렸던 사람은 36.6%, 전혀 달리지 않은 사람은 41.1%였습니다. 증상이 있는 무릎 관절염의 경우 현재 러너는 21.1%, 과거 러너는 25.3%, 비러너는 29.6%였습니다. 2023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3,804명의 마라톤 러너를 조사했습니다. 마라톤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운동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무릎은 어땠을까요? 결과를 보면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염의 유병률은 7.3%로 일반 인구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달린 연수, 완주한 마라톤 횟수, 주간 마일리지, 달리기 속도는 관절염 위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는 관절염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관절염 위험을 높인 요인은 과거 무릎이나 고관절 부상 경험, 나이, 가족력, 그리고 체질량 지수였습니다. 즉, 달리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했어요. 2023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달리기는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무릎 통증에 대해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달리기는 일반적인 건강 운동으로 안전하게 권장될 수 있으며 증거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 건강에 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종합하면 첫째로 적당한 달리기는 무릎 관절염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걷기, 달리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무릎 관절염이 구조적 진행과 관련이 없으며 안전하게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달리기가 무릎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달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부상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관절에 무리가 갔다면 안정을 취해야 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달리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달리기의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릎 부상의 주요 원인 5가지. 첫 번째 원인은 급격한 운동량 증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10% 규칙을 기억하세요. 주간 달리기 거리나 시간을 10% 이상 갑자기 늘리면 부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10km를 달렸다면 다음 주는 최대 11km까지만 늘리고 절대 갑자기 15km나 20km로 늘리지 마세요.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러닝 자세입니다.
발 뒤꿈치를 세게 찍으며 착지하거나 과도한 보폭을 사용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달리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안쪽으로 모으는 자세는 무릎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부적절한 신발입니다. 러닝화는 정말 중요해요. 발아치 타입에 맞지 않는 신발, 쿠션이 다른 오래된 신발, 즉 600km에서 800km 이상 사용한 신발, 그리고 체중과 달리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워밍업과 쿨다운 생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며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멈춥니다. 하지만 워밍업 없이 달리면 근육과 관절이 준비되지 않아 부상 위험이 증가하고 쿨다운 없이 멈추면 근육 회복이 느려져서 다음 달리기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기존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참고 달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런너스니, 즉 슬개대퇴 동통 증후군은 무릎 앞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달리기 선수들에게 흔히 보입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전한 달리기를 위한 7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4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1주차에는 1분 달리기와 2분 걷기를 10회 반복해서 총 30분 운동합니다. 2주차에는 1분 30초 달리기와 2분 걷기를 8회 반복해서 28분 운동합니다. 3주차에는 2분 달리기와 1분 30초 걷기를 9회 반복해서 31분 30초 운동합니다. 4주차에는 3분 달리기와 1분 걷기를 8회 반복해서 32분 운동합니다. 목표는 6주에서 8주 후 20분에서 30분을 연속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자세 익히기입니다. 상체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은 90도로 구부려 자연스럽게 흔들어줍니다. 하체는 발 중간 부분으로 착지하고 발 뒤꿈치로 강한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고 보폭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착지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호흡은 2걸음에 들이마시고 2걸음에 내쉬는 방식으로 하고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며 배로 깊게 호흡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러닝화 선택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발아치 타입을 확인하고 평발인지, 정상인지 높은 아치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충분한 쿠션과 지지력이 있는지,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러닝화는 600km에서 800km마다, 즉 약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러닝 전문점에서 보행 분석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워밍업은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먼저 빠른 걷기를 3분에서 5분 합니다. 그 다음 동적 스트레칭으로 발목 돌리기를 양쪽 10회씩, 무릎 올리기를 20회, 런지 워크를 10회에서 15회, 레그 스윙을 양쪽 10회씩 합니다. 쿨다운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천천히 걷기를 3분에서 5분 한 후 정적 스트레칭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엉덩이 스트레칭을 각각 30초씩 2세트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근력운동 병행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필수 운동을 해주세요.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강화를, 위에 15회에서 20회를 3세트 합니다. 런지는 균형과 하체 전체 강화를 위해 각 다리당 10회에서 15회를 3세트 합니다. 플랭크는 코어 안정성을 위해 30초에서 60초를 3세트 합니다. 힙브리지는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해 15회에서 20회를 3세트 합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엉덩이 옆 근육 강화를 위해 각 다리당 15회를 3세트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주간 루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월요일에는 가벼운 조깅 30분, 화요일에는 근력운동, 수요일에는 인터벌 트레이닝 25분, 목요일에는 휴식 또는 가벼운 걷기, 금요일에는 템포 러닝 30분, 토요일에는 근력운동, 일요일에는 장거리 느린 달리기를 40분에서 60분 합니다. 휴식일에는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산책, 수영, 요가 등 무릎에 부담 없는 활동을 하세요. 일곱 번째 원칙은 몸의 신호 듣기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증상이 있어요. 날카롭고 예리한 무릎 통증,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 평소와 다른 통증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멈춰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3일에서 5일 휴식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령대별 고려사항. 20대에서 30대는 회복력이 좋은 시기입니다. 다양한 훈련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과시는 금물입니다. 부상은 젊을 때 더 잘 생겨요. 40대에서 50대는 관절 보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워밍업과 쿨다운을 더 철저히 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손실을 예방하며 충격 흡수가 좋은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강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걷기와 달리기를 혼합해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균형 감각 훈련을 병행하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으세요. 과거 무릎 부상 경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고 재활 운동을 충분히 진행한 후에 달리기를 시작하세요.
더 긴 워밍업 시간을 가지고 충격이 적은 표면인 트랙이나 흙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는 무릎 관절염에 일관된 위험 요인입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10%에서 15% 체중 감량 후에 본격적인 달리기를 시작하세요. 수영, 자전거 등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고 영양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 초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안전하게 권장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강도부터 시작하세요. 표면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레탄 트랙으로 충격 흡수가 탁월합니다. 좋은 표면으로는 흙길과 잔디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쿠션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수준은 트레드밀로 일정한 속도와 충격 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표면은 아스팔트 도로로 딱딱하지만 평평합니다. 피해야 할 표면은 콘크리트로 가장 딱딱해서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날씨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운 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에 달리세요. 추운 날에는 더 긴 워밍업을 하고 보온에 신경 쓰세요.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럼에 주의하고 트레드밀 사용을 고려하세요. 연골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골을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처럼 생각해요.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진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첫째, 적절한 하중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압력을 받으면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으면 물이 흡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요. 사용하거나 잃거나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셋째, 점진적 적응이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로 연골이 더 튼튼해지고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을 보호합니다. 달리기가 무릎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근육이 강화됩니다.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서 무릎 안정성이 증가하고 햄스트링이 균형을 잡아주며 종아리 근육이 충격을 흡수합니다. 둘째, 고유 수용 감각이 향상됩니다. 무릎의 위치 감각이 좋아지고 불안정한 지면에서도 빠른 반응이 가능해지며 부상 위험이 감소합니다. 셋째, 관절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움직임이 관절액 순환을 도와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이 향상됩니다. 너무 적음과 너무 많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평생 달리기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관절염이 없는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무릎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트 스팟, 즉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주 3회에서 5회, 회당 20분에서 60분, 대화 가능한 속도부터 약간 순찬 정도까지의 강도로 달리는 것이며 휴식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달리면 무릎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첫째, 나이가 들면 달리기를 피해야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서 평균 연령 64.3세의 참가자들을 조사했는데 달리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를 위해 운동이 더 중요하고 골밀도 유지에 달리기가 효과적이며 균형 감각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강도와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두 번째, 이미 무릎이 안 좋은데 달려도 되나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 통증이나 부상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저강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권장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달리기를 시작해도 되나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는 무릎 관절염이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먼저 10%에서 15% 정도 체중을 감량한 후 본격적인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매일 달려도 괜찮나요? 반드시 휴식일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에서 5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달리면 근육과 관절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휴식일에는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활동만 하세요. 다섯째, 러닝화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러닝화는 충격을 흡수하고 발과 무릎을 보호합니다. 바라지 타입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고 600km에서 800km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쿠션이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여섯째, 아스팔트 도로에서 달리면 안 되나요? 아스팔트 도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우레탄 트랙이나 흙길처럼 충격 흡수가 더 좋은 표면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콘크리트는 가장 딱딱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곱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계속 달려도 되나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난다면 대부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는 무릎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263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현재 달리는 사람의 무릎 통증 유병률은 33%로
전혀 달리지 않는 사람의 41.1%보다 훨씬 낮았어요. 둘째, 마라톤처럼 많이 달려도 관절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3,804명의 마라토너를 조사한 결과 달린 연수, 완주 횟수, 주간 마일리지는 관절염 위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관절염 유병률은 오히려 7.3%로 일반 인구보다 낮았어요. 셋째, 연골은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연골은 살아있는 조직으로 압력을 받으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해지죠. 넷째, 부상의 원인은 달리기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입니다. 급격한 운동량 증가, 잘못된 자세, 부적절한 신발, 워밍업 생략, 통증 무시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0% 규칙 준수, 올바른 자세, 적절한 러닝화,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 근력 운동 병행, 휴식일 확보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가장 이상적인 달리기 빈도는 주 3회에서 5회입니다. 회당 20분에서 60분, 대화 가능한 속도부터 약간 숨찬 정도의 강도가 무릎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일곱째, 나이는 달리기를 못할 이유가 아닙니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64.3세였고 이들 중 현재 달리는 사람들의 무릎이 가장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의학적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달리기가 무릎을 망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적절한 러닝화를 선택하고 워밍업과 쿨다운을 철저히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도 평생 건강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걱정돼서 달리기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달리기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무릎 건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분만 달려도 괜찮아요. 2분 걷고 1분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도 여전히 튼튼한 채로요. 여러분의 건강한 러닝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달리기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